자, 마이크 테스트. 하나, 둘, 셋, 넷. 아, 에, 이, 오, 우. 예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토크 작도 작은 도박사입니다.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는지요? 오늘 12월 17일 금요일 오전 12시 59분에 방송과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그 정부에서 발표가 났죠. 그거 뭐야, 내일부터, 아니 오늘인지 내일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거 저녁 9시까지 한다고 이제 제한을 걸어뒀다고 했네요. 이제 오후 9시 되기 전에 일단 저녁밥을 뭐 빨리 먹든가 해야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이 사건을 잘 아시죠? 뭐 트위치 TV, 뭐 아프리카 TV, 하쿠나 라이브 등등 각종 플랫폼에서 환불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. 처음이 아니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. 근데 제가 이 블로그에서는 그 유튜브가 안 보이더라고요. 덧붙여서 트위치 TV도 안 보이고요. 이거 국내 사업에만 적용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제목부터 보도록 하죠. 자, 아프리카 BJ에게 1억 별풍선을 보낸 초등학생, 방통위는 어떻게 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? 느낌표 물음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. 뭐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된 거 그 트위치 TV에서 일어났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. 뭐 그 다음에 뭐 하쿠나 라이브, 뭐 아프리카 TV, 그러니까 그 각종 플랫폼에서 그 BJ 브로드캐스팅 자키에게 여기 후원을 해줬는데 그 후원한 거를 환불해달라,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화면 넘어가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그냥 큰 거 위주로 한번 볼게요. 자, 그럼 여기서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상반기 적극 행정 최우수 사례 나와 있고요. 그냥 내용은 그냥 눈으로만 보도록 할게요. 초등학생 A양 하쿠나 라이브 BJ의 그냥 브로드캐스팅 자키 그 방송국의 그 방송자에게 그 1억 3천만 원 온라인으로 결제한 거죠. 근데 여기서 공통점을 말해야 할 부분이 그 미성년자라는 거죠. 즉 청소년이, 그러니까 부모님 그 보호자의 허락이나 동의도 없이 이게 후원했다는 얘기죠. 다음에 방통위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피해액 전액 변제. 자, 다음에 지난 3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을 통해 제도 개선. 이걸로 끝입니다. 여기서 뭐 의문점이 들겠죠. 여기서 뭐 아프리카 TV, 뭐 하쿠나 라이브를 언급하는데 정작 트위치 TV하고 유튜브가 안 보인다는 거죠. 제가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, 그럼 유튜브 플랫폼은 어떻게 할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.
만약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. 일단 화면 넘어가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. 네, 지금 제가 이용하는 곳이죠. 막 유튜브에서 지금 구독자 1000명이 안 된 상태에서 우회적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이거 투네이션이라는 후원 플랫폼입니다. 투네이션뿐만 아니라 각종 후원 플랫폼들이 있죠. 아마 후원 플랫폼 제가 알기로는 뭐 투네이션하고 뭐 트윗 뭐 등등 막 하는데 전 그 두 가지 플랫폼만 기억하고 있습니다. 과연 여기 후원 플랫폼에서 그 환불 사태가 일어나면 그에 대한 재발 방지책이 있냐는 것이죠. 앞에서 보여드렸던 방송통신위원회, 자 요거죠. 물론 아프리카 TV하고 뭐 하쿠나 라이브는 국내 사업이기 때문에 적용받는 받고 그러면 해외 플랫폼도 적용하는지는 그건 잘 모릅니다. 국내 사업뿐만 아니라 뭐 외국 해외 사업도 뭐 적용을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이제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무거워지기 시작할 건데요. 자 여기 화면은 그 뭐냐 시시미 님이라는 그 채널에서 이 환불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게 그때 한 모레 이틀 전에 봤습니다. 그 해당 사건을 보니까 이게 최근에 나왔네요. 뭐 아이 부모님과 통화했습니다라고 이게 동영상이 업로드되었더라고 한번 봤는데, 예 지금 이게 뭐냐면 지금 이게 똑같은 상황입니다. 트위치 TV뿐만 아니라 뭐 하쿠나 라이브, 아프리카 TV에도 이런 비일비재한 환불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골치 아픈 게 이게 그냥 환불해 줘야 하냐 말하냐 이게 절대로 간단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. 난 후원 받았는데 왜 그걸 돌려줘야 하냐. 그러면 또 다른 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. 뭐 차라리 그냥 환불 받고 싶거든 민사 소송해라, 뭐 형사 소송해라, 뭐 난리 부르스를 치겠지만 말이죠. 제가 처음에 그 트위치 TV에서는 약 충격적이었더라고요. 와, 그럼 비상한 사고방식을 가진 거라면 차라리 그냥 유튜브 동영상 뭐 올리거나 스트리밍 하면 그건 하면 되거든요. 왜 굳이 관심을 가지려고 그렇게 큰 금액을 후원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말이나 행동한 것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제가 어떤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죠. 자, 이래서 재발 방지책이 이전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사료됩니다. 뭐 이와 관련해서 저에게 후원한 것을 환불해달라 하면 그에 관한 영상을 올리고 그 동영상 카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화면 그 유튜브거든요. 유튜브 시스템이 복잡하다는 걸 이제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죠. 예.
지금 보시면 유튜브 슈퍼챗이라고 나오죠. 자, 요건 그냥 큰 제목 위주로만 보고 그냥 나머지 내용은 눈으로만 보도록 하죠. 자, 슈퍼챗으로 후원하기. 자, 지금 보시면 여기 대도서관님의 그 방송 화면인데요. 옆에 그 실시간 채팅 있죠. 여기 어떤 그 달러 아이콘 같은 거 이거 누르면 후원 기능이라는 거거든요. 이게 슈퍼챗이라고 불리는데 말 5,000원 후원하고 싶다면 이렇게 5,000원이라고 이렇게 입력하고 보내는 방식이네요. 그냥 뭐 아프리카 TV, 뭐 하쿠나 라이브, 뭐 트위치 TV 등등 후원 플랫폼의 시스템은 똑같습니다. 이 후원하는 방식은 똑같은데 뭐 유저 인터페이스 같은 방식은 다르지요. 자, 이렇게 나오죠. 자, 그럼 이것도 해당되는 거냐는 거죠. 이것도 후원 환불 되느냐는 거죠. 자, 왜 안 돼? 아, 이거 외화 적용하면 수수료가 많이 들거든요. 이거 환율 변동, 은행 수수료 관련해서 이거는 약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슈퍼챗 종류. 자, 이거 많이 보셨죠? 그 글자. 자, 맨 위에 가시면 초록색 나오죠? 5,000원. 5,000원 다 여기 나와 있죠? 초록색. 지금 마우스 포인터 보이시나요? 자, 최고 한도가 50만 원이라는데 그 이상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그 유튜브 채널 그 슈퍼 채팅에서 이거 빨강색을 많이 봤거든요. 그 다음에 자, 슈퍼챗 사용 제한. 자, 이 아래 거는 현재 지원하는 국가 목록이죠. 당연히 대한민국도 포함되어 있고요. 자, 여기서 여기 사용 요건이 나오죠. 사용할 수 있는 충족 요건이 나왔는데요. 여기 슈퍼챗을 사용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. 이걸 제가 아직 지원 자격이 갖춰지질 못했기 때문에 현재 그 투네이션 사용하는 겁니다. 자, 마치며 자, 슈퍼챗은 알아봤고요. 그 다음에 자, 지금 본 영상하고 아무 관련 없는가? 제가 그 어떤 예를 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일 뿐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. 자, 한번 볼까요? 자, 슈퍼 땡큐로 응원하는 마음을 표현하세요. 이 기능은 일부 그 유튜버 분들에게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자세히 보도록 하죠. 자, 유튜브 뭐뭐에 그야 감사를 전하세요. 자, 이렇게 나와 있네요.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2,000원, 5,000원, 만원, 5만원이라고 나왔는데요. 이거 그냥 우회적인 후원 시스템입니다. 그냥 기존에 그냥 실시간 채팅에서 후원하는 거랑 달리 이거는 그냥 동영상을 보고 나 이 영상 재밌었다 해서 그냥 감사 마음으로 후원하는 거거든요. 유튜브 시스템이 복잡한 이유가 이게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. 이러한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뭐 다른 플랫폼에 그 뭐 스트리머 아니면 뭐 유튜브에 동영상만 올리는
그 유튜버 분들이 가장 골치를 아프고 앓을 수밖에 없는 이런 비일비재한 그 사건이죠.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걸 보고 어떻게 보면 알레르기 질환처럼 고질병이라고 칭하거든요. 그냥 그냥 채팅 치고 그냥 거기까지 끝나면 되는데 여기서 뭐 유튜버나 스트리머분들이 안 읽어주니까 약간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자극적인 후원하기 시작하는 거죠. 이게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일 수도 있는데요. 물론 방송통신위원회 이렇게 민원 제기가 나올 정도면 얘기를 심각하다고 보면 됩니다. 이 가장 고질적인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. 자, 이와 같은 뭐 후원 플랫폼에서 환불 요청해달라 하면은 이제 거기서 어떻게 조치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제발 그냥 채팅 정도만 끝내고 그냥 후원은 그냥 강력한 제한을 걸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앞에 거 보여드렸다시피 이러한 피해를 이전보다 강력하게 조치할 필요성이 있죠. 뭐 결제 한도를 그 한 달에 한 번 뭐 1만 원까지만 제한을 걸어두는 거, 뭐 혹은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결제 한도를 아예 그냥 제한을 걸어버리는 게 그게 낫겠죠. 뭐 불법 행위로 뭐 후원하는 건 당연히 그 몰수 추징하는 그런 제도가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이걸 사건을 보면서 많은 걸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약간 고심한 게 바로 이 사건을 다룰까 말까 굉장히 조심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권했습니다. 만일 진짜 후원해달라는 뭐 이메일이나 댓글, 쪽지로 온다면 이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. 뭐 그냥 뭐 미성년자니까 돌려줘야 한다. 여러 찬반 의견이 이게 나뉘어지더라고요. 이게 그만큼 이게 공론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일 테고요. 제가 봤을 때는 그 인터넷과 관련된 교육이 미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이러한 그 후원과 관련된 환불 사태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. 약간 돈과 관련된 경제 교육이 필요할 테고요. 제가 어느 그 유튜브 동영상인데요. 뭐 그 사회탐구 영역 과목 중에 경제라는 과목이 있거든요. 그 과목을 뭐 폐지하자 그런 풍문이 돌기도 했고요.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. 저는 그 근본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언어라고 보거든요.
야 진짜 환불 받고 싶다. 아 너무 큰 금액이다. 내가 관심 끌고 싶다 해서 했다. 환불 거부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일어나면 또 다른 찬반 논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. 앞으로 그 스토커 방지법처럼 보안 장치를 여러 개 말은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만일 저에게 그 후원한 걸 환불해 달라는 그와 관련된 영상은 따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